자,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 정치화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아침에 다른 곳은 많이 가시던데 여기는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회마저 일시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이 감염병 우려 때문에 국회가 폐쇄된 건 정말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인데, 먼저 두 분 지역은 어떤가? 지금 두 분께서도 이 지역에 좀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좀 있었던 곳입니다.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예, 경상북도 구미 이제 우리 제조업의 중심 도시죠. 인구 42만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침투해서 확진 환자가 지금 이 시간 현재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환자의 경우에 또 경로를 찾아보니 그 지인이 그 환자의 지인이 신천지 교회를 갔다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모든 시의 시민들과 또 시의 공무원 시장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훈식 의원께서는. 네, 저희 지역이 그 아산하고 진천 초반에 우한교민들을 수용했던 지역에서 약간 그랬네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셔서 그때 다들 감동받았다 할 정도로 또 저희 지역의 시골 어르신들도 걱정하시다가 네. 마치 집에 아픈 사람이 왔다 병 낫고 간 느낌처럼 오셨다가 14일 계시고 가셔서 사실 했는데, 저희 지역 자체에 현재 감염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주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700분 가까이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나라로서는 큰 문제이지만 네. 스스로가 격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700명이 우한겸이 처음 왔던 아산 같은 경우에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 스스로들이 좀 조심하는 게 아주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상황이 어떤지 좀 정보가 빠르니까 좀 알려달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강훈식 의원은 SNS 채널을 통해서 직접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그 카카오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역분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한 며칠 안 됐는데 1,800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시의 진행 상황, 충남도의 진행 상황, 그다음 질병관리본부의 진행 상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이제 임시 상황실처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휴교 문제라든지 휴원 문제라든지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면 응대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분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또 이렇게 아침에 한 번, 10시에 한 번, 오후 6시에 한 번, 2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한 축,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을 잘해야 되는 거 한 축,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께서는 저희도 그 SNS를 통해서 그 시에서 하는 조치, 또 중앙 정부에서 하는 조치, 또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특히 구미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받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즉각 시민들이 알려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조치에 잘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는 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이제 한교안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해서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확진자의 어떤 접촉자를 통해서 이동 경로를 찾아서 새로운 확진자를 발견하고 조치하고 격리하고, 이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그 지역에 있어서 우리 강훈식 의원이 하는 얘기하고 맥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이런 전수 대상으로 하는 어떤 조치들 조사와 또
격리 조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정부가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고집하지 말고 예. 이런 새로운 방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아마 국민 시민들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인 분들은 좀 정치적으로 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월 13일쯤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 뭐 멀지 않아 종식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우리 경북 대구에 터지니까 예. 뭐 대통령이 그냥 했겠습니까? 참모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 조직들이 너무 안이하게 보고했고 잘못해 가지고 대구 경북이 이렇게 폭탄을 맞은 게 아니냐. 예. 굉장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분노 또 불안감 플러스 정치적 분노가 결합돼가는 이런 국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확진자 한 30명 정도 수준에서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5일 정도 갔었습니다. 그 5일 정도까지 확진자 없이 쭉 가다가 사실은 이제 신천지의 집단 감염들이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지금 150명, 200명 단위로 매일 늘어나서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지금부터 고비다. 이렇게 중대한 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 뉴스만 가지고 실제로 5일 동안 아무 확진자가 없이 가고 있었던 그리고 일본의 사례와는 정말 많이 비교하면서 국민들이 안도하고 있었던 지점들을 상기시키면 이것을 대통령의 탓으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신천지 집단 감염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네. 좀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대통령을 탓을 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탓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2월 13일에 그런 이제 고총시대급 발표를 하게 만든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또 예. 대통령의 그 말을 믿고 좀 안이하게 대응했던 거죠. 조심스럽지 않게 대응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을 있는 부분이 대통령 지금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 대응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 1일 날 대한의사협회의 그 최대직 교수가 이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거 전부 중국인 또 중국을 출발지로 해서 오는 입국자 전면 통제하고 이 격상시켜야 된다. 2월 1일 이렇게 보고를 했고 민간인 전문가가 그 뒤에 6차례 정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네. 정부의 공무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고 이런 중요한 전문 집단의 대한의사협회 보고는 전혀 견념치 않고 2월 13일 날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식으로 내게 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야당이 대통령 탓한 건 나중에 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수습하는데 맞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확살 가깝다 이런 그 세간의 여론을 전해드린 겁니다. 세간의 여론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탓하지 않으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지금 초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저는 크게 공감하고요. 중국을 왜 틀어막지 않았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야당 의원님들은 많이 그런 주장하시는데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지난 춘절에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 조선족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실제로 한국 국적 그리고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입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10만이 넘는 숫자들을 뭐 비공식 통계입니다만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체적인 고려한다면 이제 뭐 그것은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 것이고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 아까 말씀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아까 구미도 뭐 불행하게도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또 이런 것들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정들이 매일 되고 있는 만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했으면 합니다. 지금 자꾸 제가 반복적인데 우리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2월 1일 날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씨가 아주 강력히 그 현 상황의 진행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권고를 해서 그 뒤에 6차례를 했는데 정부가 왜 이런 의사협회 회장 이야기 안 듣냐, 야당 이야기 안 듣는 거는 둘째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니 의사협회 문제가 아니라 야당 그 전문가 주장들은 다 듣는 거죠. 예,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협회장 이야기 안 들었다고 전문가 집단 이야기를 안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시각 현재 국회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좀 이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해법들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추경이 아닐까 싶은데. 네. 또 다행스럽게 오늘 그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검사 받으셨던 그 의원 모두가 다 지금 음성 판정으로 확인이 됐어요. 아마 그러면 오늘 지나고 나면 국회는 다시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께 추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무엇을 챙기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일정을 마비시켰던 그 부분은 오늘 음성 환자로 네. 당 지도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환자로 확인됐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 국회가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해야 되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행정 조치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을 하고 또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하고 또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필요한데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추경 또 예비비가 있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추경 사용하고 또 긴급재정 명령권을 확보해서 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총력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그걸 하는 데 대해서 뭐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추경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 의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하구나 여야 합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지금 행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미 기존의 법과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확진자와 동선을 따라서 하는 이런 추가 확진 의심자를 찾아내고 차단하고 격리하고 이런 노력들 하고 또 지역의 어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할 때는 확진자를 찾아서 동선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역의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지역의 어떤 전체를 갖고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격리하는 이런 조치들이 행정 조치를 해나가야 되죠. 그 국가 능력을 좀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게도 메르스나 세월호 대책 때 국가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예를 들면 정보기관이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거의 국가 재앙에 같이 관여해서 이것이 나중에 적폐로 몰려서 엄청난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게 자기 맡은 직무 이해는 하지 말도록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새로 만들어져서 국가 능력을 총동원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군이 갖고 있는 의료 인력 또 시설 또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이와 관련 능력도 외교부가 갖고 있는 외교적 능력 이것을 총결집시키는 이런 태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오늘 고위당정 협의를 열어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고 당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국회 통제가 지체되면은 긴급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오늘 언급이 있었고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빨리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 마스크 관련해서도 지금 품귀 현상이 있어서요. 이것들이 수출을 좀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당분간이라도 또 이런 사재기 이런 것도 좀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저희도 즉각적으로 공급하고 싶은데 지금 해외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것까지 좀 챙겨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추경의 규모 이야기하면 아마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2015년 메르스 때입니다. 이때는 11조 6천억 정도 규모로 했었고요. 17년 전에 2003년 사스 때는 7조 5천억 정도였으니까요. 아마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10조 내외 규모의 이것들 정도는 되어야 자영업이나 이런 데 좀 살릴 수 있는 경기를 좀 진작할 수 있는 마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미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원 대책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할 것 같고 또 3주간 또 업종별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좀 더 강력한 피해 지원 대책이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코로나 대책위원회 한교안 대표가 주관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대책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쭉 설명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부에 전달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이제 국회가 개되면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에 합의해서 또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코로나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3법 통과에도 이제 통과를 했죠. 통과했는데 이 법률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3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마스크가 제일 네. 관심 많은데 일일 생산량이 1200만 개 정도 되는데 국내에 배포되는 게 중에서 한 300만 개가 지금 외국외로 나가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률 여기서는 국가가 좀 더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처분이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법도 하고 또 이런 해서 특히 마스크 문제에 관한 국민 건강 우선으로 이 국내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 마스크까지 못 구해가지고 막 지금 난립니다. 그러게요. 이 매점 매스기를 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민이 가장 피부를 느껴서 마스크 부분은 국내 생산량 전원이 매점 매석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조치 이런 조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총선이 지금 50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이제 50일. 네. 근데 지금 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지금 뭐 각 당에서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은 중단했죠. 저희 당은 어제 선거운동 잠정적으로 지금 대면 접촉 중단을 알렸고 당대표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선거운동보다는 오히려 그 방제 작업하러 다니시는 후보들도 많으세요. 지역별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누굴 만나서 악수를 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또 명함을 주자니 그 명함에 대해서도 서로들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 받는 것도 약간 주춤하는 게 사실이라서 아마 여야 공이 선거운동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선거운동 중단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자체가 그것도 선거운동이에요.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체는 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렇죠.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유권자에 대한 예의고 국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 국가적 어려움 속에 참 우리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는 모습 진정성 있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당분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일각에서 나오는데 6.25 전쟁 중에도 선거는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선거 연기론이 좀 일부에서 좀 솔솔솔솔 좀 흘러나오곤 있는데 뭐 이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의견이신지.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뭐 이게 공직선거법 196조에 천재지변 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실시하지 못한 때의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정말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까지 이 코로나19가 확산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도 뭐 당에서도 그런 논의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 그 천재지변에 대한 해석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연기를 거론하거나 또 검토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뭐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만 천재지변에 대한 합의는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그러나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국회가 있으니까 국민적 합의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재하잖아요. 아까는 적극적으로 좀 그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된다 하시더니 지금은 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셔갖고 하여튼 뭐 그건 좀 지켜보시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번 주만큼은 저희가 일부에서도 전문가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번 주만큼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잡는 데 가장 주력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죠. 저희 정치화투도 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곤 있습니다만 이번 주만큼은 각 당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 첨예한 사안들은 일부러 좀 여쭙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치에서 각 당에서 코로나19를 잡는데 좀 더 힘을 쏟아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화투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